자, 오늘의 테마주 네이버 선정해 오셨는데요. 좀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네이버가 장중 8%대까지 좀 급등하는 급등했어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20일에 와패드 인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로 인한 좀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경우가 와패드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1억 6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이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와패드의 경우가 2006년 캐나다에서 설립이 된 개방형 소셜 스토리 플랫폼입니다. 구독료라든지 광고 콘텐츠 이용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독 수익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입장에서 인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다시 좀 도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시선들이 몰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발표가 되면서 네이버 웹툰의 어떤 좀 기업 가치가 이 시장 속에서는 다시금 재평가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인수 자금의 경우는 현금이라든지 자기 주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의 경우는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웹툰에 대해서 성장성이라든지 웹소설 지적 재석권을 통해서 창출이 되었던 파생 가치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좀 웹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단기 모멘텀도 충분히 마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봤을 때는 네이버의 경우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어떤 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좀 창출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에 대한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도 또 제작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의 어떤 좀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떤 좀 성장이라든지 발전을 또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 지금 현재 7.29% 급등하면서 34만 6천 원 선, 시총에서도 거의 5위권 지금 달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니까 순매수를 살펴보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자면 좋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대형주에 좀 관심이 많이 네.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 자체가 지수가 또 상승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에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이버와 같이 이렇게 대형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급등식으로 올라가는 성격상 어렵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네이버의 경우가 연일 급등이 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는 점은 추세상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인수라는 또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차익 매물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렇게 지수가 어떤 이렇게 3,000 포인트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따라잡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평가가 되고 아직까지 가격 매력이 높은 종목을 또 선점을 해야 우리가 또 시장 조정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네이버의 경우는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단기 기대감부터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어떤 좀 관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눌림 몫이 타이밍을 잡으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좀 더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평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졌다면 바로 이 이평선에 따라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5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21선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하셔도
하셔서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 꾸준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신규 매수는 조금 좀뭐 지양하다 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보유자들 영역인데, 그렇다면 보유자들 중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면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네이버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부터 당장의 어떤 조금 매도 관점보다도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먼저 네,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당장의 네이버의 경우는 이 매물대를 한 차례 소화를 해놓은 과정입니다. 매물대를 한 차례 소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는 오히려 뚜렷한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또 이평선의 손절 라인을 잡고 꾸준히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